동학의 새아침. 가정의 달인 5월. 모두 따뜻하고 화목한 5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부터 시작된 비로 다시 쌀쌀해진 날씨인데요. 비록 흐리고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가족들이랑 마음 편히 밖에서 놀지는 못하겠지만 이참에 밖에 내리는 비를 배경음악으로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간만에 화목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시험으로 바빠서 가족에 소홀해졌을 수도 있으니 오순도순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인생이 영화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분명 오늘도 어제 그저께와 같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집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오늘따라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신기한 건 꼭 그런 날이면 꼭 좋은 일이 연달아 혹은 나쁜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어딘가에 적혀있을 내 오늘의 운세에 좋은 일, 나쁜 일, 이 둘 중에 하나만 적혀있는 느낌이랄까요? 저에게도 가끔 그런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쩜 이러지? 하면서 정말 신기해한답니다. 여러분께는 오늘 세상이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만 가져다주는 행운 가득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장인서입니다. 그때 난 떨리는 맘을 숨기지 못했지. 그때 넌 나를 보고 살며시 웃어줘서 흐르는 바람 소리마저도 내겐 아름다운 멜로디 같았어. 꿈속에서 날 만날 것 당신의 미래에 투표하세요. 픽미 픽미 픽미업. 스펙을 위한 모든 정보 픽미업.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너와 나 꿈을 나누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공모전은 29초 영화제 공모전입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도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공모전. 29초 영화제는 매년 공모전을 열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한은행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29초 영화제 사무국이 주관하는 이 영화제는 29초라는 짧은 시간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쇼폼 시대에 알맞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초인 이유는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 29초여서라고 하죠. 또한 29초 영화제는 누구나 감독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남녀노소, 내외국민 제한 없이 모두 감독 자격으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출품작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회원 누구나 네티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29초) 영화제는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아 매번 새로운 주제가 주어지는 것이 이 영화제의 재밌는 점인데요. 올해는 신한은행이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조금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바로 영화 같은 여행 이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훌쩍 떠나는 여행.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여행에 관한 어떤 이야기든 가능하다고 해요. 출품 기간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달인 6월 1일 토요일 23시 59분까지이며 29초 영화제 홈페이지로 온라인 출품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출하는 점을 고려해 마감 시각에 급하게 제출 시 제 시간에 출품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감일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출품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영상 규격에 대한 규정도 매우 중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인데요. 심사는 네티즌 심사 20%, 전문가 심사 80%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네티즌 심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작품들의 조회, 감상평, 좋아요 수의 종합평가인데요. 6월 4일까지 집계된 수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올해 영화제 총 상금은 5천만 원으로 역대 신한 29초 영화제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 같은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29초 영화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팀원 및 출품작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상 외에 메이킹 영상이나 팀 홍보 영상 등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도 정말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를 이번에 영상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스펙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So I'll just pretend 만약 surprise 하듯 날 놀래키려는 계획 이라면 이런 모든 상황이 설명이 돼 Why don't you trust your own senses maybe 안 그럴 수밖에 모든 게 너무 돌아갔잖아 내 티켓을 끊지도 않아 근데 what a wonderful scene I hope it lasts forever Running time is 9 to 5 매일같이 틀어줘 하나도 질리니까 Suddenly my life has turned around like a movie It was once all black and white But 이제 네 미소가 무슨 색일지 알겠어 So won't you smile shooting a movie 전부가 정말 준비된 세트장이 아니라면 어떡해 How can I picture perfect scene before 너와 눈을 맞춘 장면은 climax 만약만 나는 나온다면 no BGM 카메라만 없을 뿐 너와 난 분명히 original Leading goals 티켓을 끊지도 않아 And what a wonderful scene I wish that it would last forever Time is 9 to 5 매일같이 틀어줘 하나도 질리니까 Suddenly my life is turned around like a movie It
키 끝은 모두가 똑똑해지길. 여러분의 지식을 달콤하게 채워드리는 한 권의 지식 여행. 함께 떠나보아요. 역사는 역사의 하부 구조가 경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산수단과 공급 과잉이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는 추동력이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 확인한 4가지 경제체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었죠. 초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중시하였고,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보를 중시했습니다. 이런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계급 간의 이익 대결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다른 이가 손해를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자본가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정치적 보수라고 불렀고요. 한편 노동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정치적 진보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알아볼 분야인 사회는요.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 만난 그날의 장면 참 나답지 않던 그 떨림 무표정이 서있던 날 잊은 듯 맘 설레게 했던 예쁜 웃음 봄날처럼 포근한 눈빛 내 맘을 녹였던가 봐두 눈에 씌워진 콩깍지처럼 너의 모든 순간이 예뻐 보여 그대가 내게 준 설렘이죠 처음 그날처럼 그댈 보면 행복해져 떨림을 잊었던 마음도 터질 듯 설레 마치 팝콘 달콤해진 맘이 매일 팝콘처럼 튀는 느낌 달디던 당신의 말도 터질 듯 설레 마치 팝콘 매일의 새로운 면도 어느새 익숙한 면도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맘 당신과도 나누고 싶은 이 맘 뻥하고 터질 것 같은 기분 처음 그날처럼 그댈 보면 행복해져 떨림을 잊었던 마음도 터질 듯 설레 마치 팝콘 달콤해진 맘이 매일 팝콘처럼 튀는 느낌 달디던 당신의 말도 터질 듯 설레 마치 팝콘 믿을 수 없어 매일같이 행복해져 둘만의 모든 순간도 터질 듯 설레 마치 팝콘 사랑이란 벚꽃잎이 걸음마다 휘날리지 함께할
오늘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간단한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삽니다.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사회 역시 개인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주체가 특별한 문제 없이 공존하면 좋겠지만 구체적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 중 무엇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어쨌든 개인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당연히 사회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로 집단주의인데요.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이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죠. 사회라는 전체의 이익과 존속을 위해서라면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습니다. 메뉴를 골라야겠죠? 오늘 메뉴를 골라야 하는 역할을 맡은 여러분은 고민에 빠집니다. 대부분 삼겹살 회식을 원하지만 팀원 막내가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만약 삼겹살을 고르면 막내는 혼자 앉아서 상추에 마늘만 써먹겠죠. 그렇다고 채식 식당을 고르기엔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막내한테 알레르기를 극복하라고 할 건가요? 혹은 다 같이 채식 식당을 가자고 할 것인가요? 개인주의는 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우선한다는 관점이고 집단주의는 국가나 사회가 더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입장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서구, 집단주의는 동양에서 지지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각각 극단화되었을 때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주의는 전체주의가 되어버리는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뤘던 개념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을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지식을 들고 올게요. 한 학기 끝엔 모두가 똑똑해지길. 여러분의 지식을 달콤하게 채워드리는 한 권의 지식 여행. 다음 주에도 알찬 지식 들고 올게요. 안녕! 영화 속에 나 온 주인공처럼
영화 같다고 하면 대부분 운명을 만나거나 너무 운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등 기적적인 순간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영화 같다라는 표현을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남들 다 죽을 때 주인공만 안 죽고 나쁜 일들은 주인공이 다 피해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꼭 주인공들한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나요? 항상 주인공한테만 시련이 닥친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보면요. 주인공들이 꼭 성공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지죠. 주인공한테 시련이 있어야 그걸 이기고 성공하는 모습이 더 드라마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갖 억울한 일들이 닥치는 날이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운이 안 좋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모모적 사고 많잖아요. 유명한 걸로는 원형적 사고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이브 멤버 장원영은 원하는 빵을 바로 앞에서 다 사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따뜻한 빵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서 긍정적 사고를 하는 모습으로 유명한데요. 운이라는 게 우연히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곤 해도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태도가 중요하지 꼭 운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하루 긍정적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각박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럼 뜻하지 않은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학우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손승현, 기술의 김예지, 함께한 저는 장윤서였습니다.